지난달 매출은 얼마 마감하셨어요? 1억 1,400만 원 정도. 1억 1,400만 네. 얼마 들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업을. 현금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쉽지 않으실 거라고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TV의 통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구독자분 한 분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예전에 저희 영상 출연한 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 매출이 얼마대 나오셨죠? 그때는 이제 5천만 원 찍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났나요? 5천만 원 찍고서는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난달 매출은 얼마 마감하셨어요? 1억 1,400만 원 정도. 네. 마진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마진은 27%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이 그러면 3천 나오나요? 네, 3천만 원 조금 넘고 제가 가져가는 건 다 떼고 나니까 2,500 정도. 네. 자, 그러면 일단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구매대행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고 닉네임은 엔잡 대세남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2살이고요. 현재 전업으로 시작한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그러면 부업으로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러면 구매대행이나 이런 부업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신지가 좀 궁금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부업 벌이가 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부업을 좀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블로그도 하게 됐고, 원래는 뭐였죠? 부업 찾는 거 전에. 전에는 이제 그냥 회사 다니면서 공장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트레이너 자격증 따고 트레이너를 준비했어요. 그때가 이제 주 6일에다가 12시간 근무였는데 운동 끝나고 마치면은 몸이 완전 녹초가 되거든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전 그거 갖다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에스프레소를 뭐 뽑아서 마신다거나 각성되게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던가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진 거죠. 트레이너도 어떻게 보면 창업이 아니라 그냥 어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하려고 하셨던 거네요. 좋아하는 운동으로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막상 또 막혀버리니까 이 일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또 부업을 구하게 됐어요. 벌이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때 회사는 뭐 하셨어요? 돈은 얼마 받았고? 250 정도 줬는데 그러면서 부업으로 블로그를 했거든요. 그것도 2년 동안 했어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정말 많이 벌었을 때가 100만 원이고 뭐 아니면 뭐 50만 원, 뭐 60만 원. 대신에 이게 2년 동안 쌓아놓다 보니까 지금까지 20만 원씩 매달 들어와요. 근데 블로그로 100만 원 버는 거면 진짜 좀 블로그 쪽에서 되게 잘 버는 편 아닌가요? 공부를 좀 하고 했었으면 되는데 그냥 꾸준하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글 1000개를 넘게 썼거든요. 이것도 돈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게 되고. 그때는 또 근데 챗 GPT 이런 거 없었죠? 예, 그런 거 없었어요. 직접 다 수동. 네, 그것도 진짜 노가다였죠.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그때부터 뭔가 오기, 꾸준함 이런 게 있으셨네요? 성공하고 싶다는 약간 그 열망이란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부업은 없나 또 찾다 보니까 새벽인간 TV를 보게 됐고,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매출도 잘 내시는 거 보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강의팔이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거 안 되면은 뭐 말자. 그래서 그냥 입금하고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제 강의비 입금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고 이제 초반에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나나? 이게 좀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네. 솔직한 얘기로 해주세요. 처음에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첫 달이 39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매출요? 네. 이익으로는? 이익으로는 한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팔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음 달을 좀 약간 기대를 해보자 해서 올렸죠. 근데 그때 시즌성 제품을 올려가지고 매출이 400만 원 났거든요. 이제 순이익이 8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거 1000만 원 찍으면은 200만 원 이제 월급에 준하는 수준이잖아요. 이거 매출 1000만 원 찍으면은 전업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희망을 갖고 또 했죠. 부업으로 일단 계속 했네요. 네, 부업으로 했어요. 근데 부업을 하면서 이게 한두 달 했는데 늘지를 않으니까 매출이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했거든요. 번역을 하던가 광고를 돌려본다던가 새로운 소싱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한다던가. 근데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헛시간을 한 6개월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매출 얼마에 딱 정체가 걸렸었어요? 많이 나봤자 700~800만 원?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순이익으로? 맞아요. 이거 전업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벽인간 유튜브를 다시 돌려봤죠.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배운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도 해보자. 그래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한 두세 달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1000만 원 한번 딱 찍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배운 대로 하니까 되구나. 배운 대로라는 게 뭐냐? 이게 또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잘못했던 거, 그 다음에 그냥 뭐 배운 대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게
잘 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품명도 잘못 짓고 있었고 마진율도 높았어요. 대신에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꾸준함을 그게 좀 약간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업으로 해갖고 50개씩 계속 올렸어요. 주말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는 매출이 낮더라고요. 퀄리티가 조금 낮더라도 그걸 계속 꾸준히 한 것 때문에 이제 매출은 유지가 되거나 높아진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했던 건 어떤 거였었어요? 이제 마진율이 그 당시에 제가 35% 잡고 상품명도 잘못 짓고 있었고 뭐 소싱도 해외 구매 대행에 맞지 않는 상품군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 개선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품 예시를 한번 해주실래요? 발매트라던가 파자마 잠옷인데 막 특이한 거 막 동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끔씩 섞어서 올리고 물론 저는 이제 해외 대행에 맞는 상품군을 빨리 이제 알아채가지고 빨리 개선할 수 있었어요. 매일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소싱도 자주 하게 되잖아요. 배운 대로 소싱 방법을 하다 보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많이 파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팔고 있는 것들이 잘못 올려지고 있었구나. 저는 그 상품군이 빨리 개선이 됐던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 분명히 소싱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에게 소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 뭐 그런 것들은 소싱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뭐 휴대폰 케이스라든가 신발 같은 거, 옷도 그렇고요. 상대방 스토어가 많이 팔아도 그런 거는 지금 안 올리시나요? 그런 게 몇 개 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제외하고 다른 이제 소싱 합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객단가가 좀 달라졌나요? 초반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객단가도 좀 고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었어요. 처음엔 저도 객단가가 3만 원에서 9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좀 무서웠어요. 이제 큰 금액을 이제 올렸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반품이나 환불을 맞으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객단가가 좀 낮았고 매출이 좀 더 늘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객단가를 좀 개선하면서 10만 원 이상부터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객단가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객단가는 20만 원 넘어요. 오. 초보자분들이 사실 객단가 높이는 걸 무서워해서 3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만 팔잖아요. 그거 깨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서움을. 돈 벌려면은 높은 객단가의 제품을 소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매출 빵빵 튀는데 엄청 크게 도움되는 거죠. 네, 엄청나게요. 그러면 그런 큰 제품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반품이나 환불 이런 거 들어올까봐 겁내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실제로 100건 중에서 한 몇 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100건 중에 많아야 10건이고요. 보통 한 두세 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제가 손해볼 건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매출 1억에 마진 27% 정도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사업자는 몇 개 운영하고 상품을 몇 개 올렸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업자를 지금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4개 사업자는 이제 10,000개가 찼는데 5번째 사업자는 지금 한 7,000개 정도 찼고요. 제가 하루에 업로드를 무조건 200개씩 해요. 초보자분들은 사업자를 왜 많이 내는지를 모르실 것 같은데 사업자를 왜 이렇게 많이 내나요? 좀 더 매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죠. 하나의 마켓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한계라고 치는데 두세 개 이제 넘게 되면은 뭐 4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마켓을 한두 개씩 이렇게 늘려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돈 벌어주는 공장 네, 하나, 이제 2개, 3개, 4개, 5개까지 이제 차린 거네요. 상품을 맨날 이렇게 올리면 중복되는 상품 많은데 그거 괜찮아요? 라고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구분하세요? 중복 자체를 신경 안 쓰시는 건지. 어차피 해외 구매 대행에서 팔리는 제품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거기서 거기고 대신에 이제 같은 제품을 소싱하더라도 그 텀을 길게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풍기를 오늘 소싱을 했다. 이번 주 안에 또 소싱하는데 그게 나왔다. 그럼 그거는 제외를 시켜주고 그 다음 주인 2주 뒤에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싱을 한 번 더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막 그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감으로만? 감으로 합니다. 아, 정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소싱을 사장님이 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했는데요. 매출을 빨리 늘리고 싶어가지고 저의 한 90% 정도 유사하게 소싱할 수 있는 분을 제가 채용을 했어요. 아, 진짜요? 물론 교육하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제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CS라던가 뭐 주문 처리라던가 이런 거를 하면서 업로드랑 소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소싱 알바분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소싱 알바분에게 가르치는 문서나 가이드 같은 게 있나요? 문서나 가이드 같은 건 따로 없었고요. 그냥 그림판에다가 난 요렇게 해서 숫자 뭐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해서 소싱을 해라. 그리고 그 결과물 한번 보내봐라. 그리고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근데 이분이 국내 탭에서 상품명을 짓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지으셨나요? 해외 탭에서 지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정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저랑 유사하게 만들어 놨죠, 알바생분을. 한 달 뒤부터는 손이 훨씬 덜 가는 거죠. 네, 지금은 그분들 없으면 매출 못 낼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하시는 거는 직접 업로드 안 하시고 소싱 안 하시면 업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어떤 걸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업로드 하셨던 것들을 제가 쭉 검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주문 처리를 합니다. 밀려있던 CS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더라고요, 다. 오전은 다 가고. 네, 오후도 뭐 저 혼자 뭐 CS랑 이런 걸 다 하거든요, 주문 처리. 그러다 보니까 오후까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조만간 이것도 이제 위임을 좀 시켜가지고 저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업 시작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다 하셨잖아요. 그럼 부업일 때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이 해외 구매 대행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새벽 한두 시에 잠을 자거든요. 그럼 그 부업을 할 때 동안에도 뭐 새벽 2시까지는 계속 소싱, 업로드 이거를 반복했어요. 물론 지치기도 했지만 매달 나오는 매출이라던가 이런 걸 기대하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잘 내고 내가 빨리 퇴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분들 진짜 협조를 잘 해주셨네요. 네, 와이프가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또 한마디 해주시죠. 고마워. 얼마 들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업을. 현금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매출이 막 크게 뛰지 않았어가지고 그 300만 원 갖다가 뭐 어떻게 돌려서 부업을 한 1년 9개월 정도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보통 매출 1000 정도 넘으면 전업으로 가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미 그 기간을 한참 지나고도 끝까지 부업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매출 1000을 2번 찍어봤어요. 근데 세 번째 달에 1000이 안 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세 번째 달에 이번에도 1000 나오면 그만두자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달에 매출이 1000을 넘기지 못하니까 이거 좀 더 부업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제 답답하니까 유튜브를 또 봤어요. 레버리지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6명 뽑았어요. 소싱 알바분 2분, 업로드 알바분 각 50개씩 해서 4분.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업로드를 200개씩 했죠. 매출은 뭐 2,5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나왔는데 가져가는 돈은 똑같았죠. 저 혼자 할 때랑. 그렇게 되면서 이제 1억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들어보자. 그래서 1억 클래스를 들으면서 제 잘못된 점이나 뭐 레버리지를 잘못 활용하고 있고, 상품명 짓는 것도 그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잘못 짓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뭐 메인 키워드는 지금 이제 앞에 붙여가지고 뒤에 세부 키워드를 집어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키워드를 4-5번째 배치를 하고 앞쪽에는 이동식, 산업용, 공업용 이런 걸 이제 많이 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명을 잘못 짓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여태 내가 냈던 매출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난 거구나, 꾸준하게 올려가지고 그냥 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너무 많이 채용하고 나서 어떻게 조정을 했나요? 네, 그 말 듣고 바로 이제 알바분들을 조금씩 줄였어요. 이제 소싱도 제가 온전히 다 맡게 됐죠. 당분간은 소싱도 제가 하고, 그 업로드 알바생분도 한 분도 줄여가지고 인건비도 덜 나가게끔 만들었고, 그러면서 제 마진을 좀 확보하고, 그 상품명이 개선되니까 매출도 뛰더라고요. 요대로 그냥 지속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소싱 알바분도 내가 좀 더 매출을 공격적으로 좀 약간 하고 싶으니까 소싱 알바분도 저랑 유사하게 90% 정도 유사한 사람을 만들어서 쓰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또 업로드를 했죠. 하루에 200개씩. 지금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그 알바생분들만 해도 350 정도 나가거든요. 저는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영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영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그 해외 구매 대행에 맞는 상품군을 소싱하시면서 메인 키워드도 잘 잡고 꾸준하게 그냥 업로드만 하시면은, 하루에 부업으로 하시는 분은 70개, 본업으로 하시는 분은 100개에서 150개 정도 업로드를 쭉 하시면은 저는 1000만 원까지는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이게 업로드 개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프로그램에서 AI 옵션명 수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있으시면은 부업하시는 분들도 뭐 70개 정도는 금방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1000만 원 찍었으면 그 기본은 좀 된 거잖아요. 1000에서 진짜 5000까지 딱 뛰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업로드 알바를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싱은 제가 하더라도 대신에 업로드 알바를 쓰시기 전에 최소 6개월 정도는 혼자 뭐
상품 소싱이라던가 업로드라던가 주문 처리라던가 뭐 이런 거를 혼자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줄 알아야지 알바생을 뽑더라도 교육을 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업로드 알바생을 뽑아서 내가 소싱하고 그분은 업로드하고. 그럼 좀 5천에서 1억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마켓을 이제 하나씩 늘려가요. 대신에 이 한 마켓에서 최소 매출 1000에서 1500원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1000이 안 됐다 그러면은 상품을 갈아줘서 다시 1000에서 1500이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 사업자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CS까지 여기서 더불어주면은 매출은, CS가 진짜 중요한 거네요. CS 이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매출 내려면. 어떻게 보면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이제 욕망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주변 가족분들 반응이 좀 달라졌나요? 1억 찍은 거는 와이프랑 처제랑 처형밖에 몰라요. 근데 어르신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아직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처형이랑 이런 반응은 좀 어때요? 좋게 보십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던 거를 봤기 때문에. 네, 축하해 주셨어요. 이번에 케이크도 해서. 네, 축하한다고. 네. 회사 생활 하다가 그 완전 자영업자로 오신 거잖아요. 네. 이 삶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확실히 정말 새벽인간 TV가 제 인생을 바꿔줬고 구매 대행은 카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자본금이 크게 없어가지고 카드 두세 장으로만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되고, 그런 게 좀 약간 워라밸을 내 맘대로 조율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매출 많이 내서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것도 뭐 먹을 수 있고. 애들 보고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맞아요. 애들 보고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도 와이프가 많이 고생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일은 어디서 하세요 그러면? 일은 지금 이제 최근에 사무실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좀 어떤 게 있어요? CS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전화 계속 받아야 되고. 네,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다고. 이게 CS가 가장 좀 힘들고. 그 매출 1억인데 유튜브에 나와서 왜 자기 노하우를 알려주지? 이런 생각을 맨날 유튜브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5천만 원 매출 찍고 나서 삼촌이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를 유튜브에 나와서 알리냐, 그러다 나쁜 사람이 보면은 그거 큰일 난다. 약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매출을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같은 거를 남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한테 자랑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따라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버티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 기술보다 더 힘든 게 그거를 실천하고 버티고 하는 게 사실 진짜 훨씬 힘들잖아요. 진짜 도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막 그냥 기술, 스킬 이런 거 막 배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진짜 꾸준하게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고, 매출이 조금 올바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게 시기상 매출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 사실 웬만한 사람 돈 안 벌리는데 맨날 5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못 앉아 있거든요. 그거 이겨내는 게 사실 훨씬 어렵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냥 자기 하는 것들, 노하우를 다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것들이 더 많으니까.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쉽지 않으실 거라고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에 5천 단위로 한번 이뤄보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